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김동준 그래머 플러스 우리 김동준 영어학원의 이제 유닛 12 프리포지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리포지션은 여러분들 전치사라고 하는 요건들인데 일단 이 전치사라고 가지고 있는 요 아이가 역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셔야 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역시 프리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 있고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자, 포지션이라고 하는 형태의 역시 어근의 형태의 단어가 붙어져 있죠. 자, 이 말을 여러분들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전치사라고 하는 건 가장 핵심이 되는 요건은 그죠? 두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장소 또는 위치라고 하는 건데 반드시 특정한 아이 앞에 이렇게 등장한다라고 하는 요 내용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죠? 전치사는 혼자서 독립 쓰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뒤쪽에 뭐가 있어야지 쓸 수 있는 아이다 라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타깃이 되는 건 그러면 이 전치사라고 하는 아이 뒤에 연결되는 이 구조가 그죠? 어떤 거냐라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그죠? 시험적인 내용은 잡아갑니다. 자, 먼저 전치사 뒤에는 이렇게 명사라는 아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뭐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명사라는 아이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대명사라는 아이가 들어올 건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명사라고 할 때 그죠?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희도 있고 뭐 힘도 있죠. 근데 전치사라고 하는 아이는 반드시 히라고 하는 주어의 역할이 아니라 무슨 역할? 목적어의 자리가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그래서 무슨 격이 들어온다? 그죠? 목적격에 해당되는 대명사가 들어온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역시 명사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명사구라는 걸 배울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배웠던 명사구는 크게 동명사구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구가 들어올 수 있고요. 또 명사적 용법에서 투 부정사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치사 뒤에 이런 형태의 투 부정사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외를 배우셨죠. 그죠? 그죠? 어떤 거? 자,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고 쓸 때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죠? 뭐 있었죠? be, about, 그죠? to do라고 하는 요 구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have, deep, 그죠? 뭐뭐, 그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죠? 어리석지 않다라고 할 때는 그죠? no better than이라는 말도 있었죠. 그죠? no better than, 그죠? 이때 역시 to 부정사도 붙어 있었죠. 그죠? 이런 형태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have alternative but to 부정사도 있었죠. 그죠? 그런 예외들을 시험 문제 나오는 예외들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전치사 뒤에는 뭘 쓰자? 일반적으로는 동명사구를 이렇게 쓰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네 번째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명사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때 제가 다시 언급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치사라고 하는 아이 뒤에는 그죠? 명사와 목적격에 해당되는 대명사 그리고 동명사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확인이 됐다면 이제 전치사라는 아이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천천히 저랑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적으로 전치사는 어디에 온다? 그죠? 명사 앞에 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전치사의 종류가 지금 굉장히 많지만 이런 것들을 그죠? 다 외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구문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 아이의 형태가 전치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죠?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전치사에 해당되는 단어의 뜻을 외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구문 속에서 그죠? 얘가 갖고 있는 기능상의 특징을 이해하는 게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봅니다. into라는 아이 뒤에 지금 the building이라고 하는 요 아이가 들어왔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더 빌딩은 100% 명사죠. 이렇게. 그리고 into라는 I는 그죠? 이 I를 우리 전치사라고 하죠. 보통 뜻은 뭐뭐 안으로 그죠? 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죠? 그러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I를 우리는 영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특정한 구다라고 해서 특정 이름을 전명구라고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해준다고?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전명구라고 할 텐데 이 전명구는 일단은 첫 번째 1형식부터 5형식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의 범위 값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요. 1형식부터 5형식이라고 하는 뭐 주어, 그죠? 또는 주격보어, 뭐 동사, 목적어 이런 이름으로 쓰이지 않아요. 즉 이런 아이들은 수식 어구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뭐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분사라고 하는 파트 배웠죠. 분사는 누굴 수식한다고 배웠어요? 앞쪽이나 뒤쪽에 있는 명사를 전치 또는 후치라는 수식으로 수식해주는 형용사의 기능을 담당했었지. 그죠? 전명구라고 하는 아이도 그러한 기능을 담당을 해요. 자, 전명구의 수식어구라고 하는 이 아이는 첫 번째 형용사적 용법, 즉 형용사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해요. 문장 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사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사라고 하는 건 그죠? 동사 의미 또는 형용사, 때로는 부사, 때로는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하죠. 하지만 형용사는 여러분들 그죠? 명사라는 아이로만 수능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The chair, 그죠? 그 다음에 into 또는 in the building 이라고 하면 지금 얘는 건물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건물에 뭐는 의자는 이라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네, 보통 그럴 때 수식하는 구조는 그죠? 요런 식의 아이디어도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뒤쪽에 뭐가 오든지 간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은 지금 전명구의 수식을 받지만 형용사구이기 때문에 제가 괄호를 쳐서 표현을 하죠. 요거는 우리 구문 독해 시간 때 배워드립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일반적으로는 그죠? 이런 부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아이도 있다고요. 부사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쌤이? 부사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고 문장의 구성 성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시간부사. 그죠? 시간부사라는 것도 여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아이는 형용사의 역할도 담당하고 또는 부사의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여러분 반드시 문장을 분석할 때 끌어내는 역할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치사의 뜻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치사는 어떤 부사 앞에도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until tomorrow, 그다음에 through day, at onc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전치사 형태가 뜻이 잘 모르시면 일단은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구문이라는 것들 먼저 잡아갑시다. at 2 o'clock 시간 앞에 붙는 전치사 at입니다. 그죠? 보통 정각을 얘기할 때 쓰죠. 그죠? without a coat. 그죠? without은 무엇이 없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구문은 전치사의 구조야. 그죠? 그럼 without a coat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until은 여러분들 원래 tomorrow는 시간 부사죠. 원래 부사 다음에 그죠? 전명구, 그러니까 부사 앞에를 전치사를 쓰진 않지만 그죠?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through는 그죠? 거기를 통해서. at once 할 때 at은 그죠? 기본적으로 시간이나 장소 그죠? 또는 요런 때 쓸 수 있다라는 것. 3번. 동명사 앞엔 쓰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투부정사나 대절, 대절은 제가 명사절 공부할 때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는 쓸 수 없다라는 거. 자, we are thinking of moving house. of가 들어있죠. of 전치사 맞습니다. 그러면 전치사 뒤에 들을 수 있는 건 동명사 이렇게. 하지만 we are thinking of to move house. 이건 안 된다고요. 왜?
전치사 뒤에는 to 부정사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We hoping for a win. 그죠? for라고 하는 전치사, 이유나 목적에 해당되는 전치사입니다. 우리 승리를 위하게 희망한다. 그죠? 하지만 이런 대절이나 또는 문장은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를 꼭 이번 시간에 기억을 하냐면 일단은 대절은 됐고요. 곧 배우실 거니까 우리 전치사라고 하는 I 뒤에는 일단은 뭐 명사라는 I는 집어넣을 수 있고 대명사 중에서 특별히 목적격이라는 I는 집어넣을 수 있다를 기억하시고 또 동명사라는 I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하지만 뭐는 못 집어넣는다 여러분들? 전치사 뒤에는 일단 형용사는 못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주격에 해당되는 그죠? he 같은 것도 못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to 부정사에 해당되는 건 못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문장은 못 집어넣습니다. 알겠죠? 즉 동사가 살아있는 아이는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배우시고요. 자, 명사절은 여러분들 배우면 다시 돌아옵니다. 네, 이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러분들 정확하게 따지면 전치사라는 아이가 이제 누가 있는지를 차근차근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 그냥 쭉 한번, 네, 이거 지금 초급 듣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 쭉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통 우리가 쓰는 전치사는, 그죠? 첫 번째, 시간에 쓰는 전치사가 가장 많아요. 시간의 전치사. 자, 여러분들 아시는 거 한번 불러볼까? 그죠? in, 두 번째, on, 세 번째, at 있죠. 그죠? 보통 시간의 전치사를 쓸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어쨌든 얘는 여러분들 원어민적인 마인드가 있으셔야 되는 거고 일률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암기를 해서 쓰는 경우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보통 in이라고 하는 아이를 원어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나의 바운드리가 있고 바운드리 안쪽에 있으면 in이고 바운드리 바깥에 있으면 out이에요. 그죠? out도 전치사입니다. on이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이렇게 다 있죠. 뭔가 다 있으면 on이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off예요. 네. 그리고 at이라고 하는 아이는 정확한 어떤 포인트나 또는 정확한 어떤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가장 큰 시간대가 그죠? 2017 또는 2018년이라는 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 앞에는 보통 in을 붙이죠. 그죠? 전명구를 만들 때 그 이유는 2017은 1월부터 그죠? 12월까지라고 하는 일정한 바운드리가 있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in을 갖다 붙이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뭐 5월이라고 할 때도 앞에 in을 붙이죠. 그죠? 왜? 5월도 1일부터 그죠? 31일까지가 있으니까. 요런 개념이에요. 그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summer, 계절이라고 하는 아이, 또 autumns, winter이라고 하는 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in을 갖다 붙이죠. 그죠? 왜? 겨울은 일정하게 뭐 예를 12월부터 뭐 2월까지의 정확한 바운드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시간일 때. on일 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on일 때는 태양의 움직임을 가지고 쓰시면 편해요, 여러분들. 자, 둥근 해가 떴죠? 그럼 당연히 해는 지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특정 요일 앞에 on 쓴다 그랬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해가 떠서 지는 개념들 다 on이에요. 걸려 있다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죠? on birthday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생일이죠. 왜? 1년 365일 내 생일은 아닐 거 아니야. 반드시 떴다 진다라는 개념에 대한 시간대를 보통은 on이라는 아이로 쓰겠죠. 그죠? 그래서 특정 요일 앞에 또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 앞에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죠? on이라고 쓰고 monday라고 쓰죠. 그죠? 왜? 하루가 지나면 지니까 그죠? 그런 개념이고 at이라고 하는 아이는 여러분들 보통 시간이라고 할 땐 정확한 지점으로 쓸 때는 at 그죠? 9 o'clock이라고 쓰는 것들 그죠? 이렇게 정답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도 기억할 수 있냐면 at이라고 하는 시간대는 애매모호한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애매모호한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죠?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할 때는 보통 in을 쓰거든요. 왜? 아침 시간대가 정해져 있죠, 그죠? 네, 그래서 in the morning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하지만 night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 달라요. 애매모호하단 말이야. 왜? 저한테 밤은 그죠? 최소 2시 이후고 새벽 2시 이후고 또 갓난 아기의 밤은 그죠? 7시나 8시 이후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누구한테는 밤일 수 있겠지만 누구한테는 밤이 아니겠죠. 그런 경우는 at night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통 시간에서 우리가 in, on, at 이라는 아이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죠?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거가 이제 뭐냐면 네 번째, 자 till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 그죠? 또는 by라고 하는 아이도 있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by는 어느 까지의 시간, 그죠? 동작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죠? 끝나는 완료라고 하는 시간대까지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 시까지는 그죠? 몇 시까지는 집에 있을 거예요. 또는 몇 시까지는 집에 올게요. 라고 들어오면 I will 그죠? come 쓰죠. home 몇 시까지? by 그죠? 8 o'clock 이렇게 들어오면 나는 8시까지는 여기 있겠다는 얘기야. 이게 stop의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그죠? 근데 동작이라고 하는 아이는 뭐냐면 저는요, I'll 그 다음에 wait for him 그죠? till 8 o'clock 하면 나는 8시까지 계속 그를 기다릴 거예요 라고 하는 어떤 동작의 stop이 아니라 계속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till과 by도 시험 문제에서 그저 구분을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시간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before와 after죠. 그죠? 그래서 before는 뭐뭐 하기 전이라고 하는 뜻이고 after는 뭐뭐 한 후에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또 대표적인 시간은 for, 그 다음에 during, 그죠? 그 다음에 through라고 하는 뜻으로 있거든요. 자, for는 보통 그죠? 어떤 동작이 지속되어지는 일정한 기간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고요. 동작 같은 경우는 그죠? 내가 뭐뭐 하고 있는 중에라고 하니까 보통 acting에 대한 그죠? 내용이 들어올 거고요. through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쭉이란 뜻이야. 쭉 그죠? 내가 살아서부터 언제 죽을 때까지 쭉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through night라고 하면 밤새도록 되어 있고 during the summer vacation 하면 그죠? 여름방학 동안 그리고 for는요 반드시 뒤쪽에 숫자가 옵니다.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during과 for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숫자는 반드시 뒤에 뭐가 온다? 앞에 for가 옵니다. 그죠? 그래서 he hasn't studied English for 3 hours. 그죠? 이때는 for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가 기본적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전치사들이야. 그래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면 in, on, at 이라고 돼 있을 때 보통 뭐 안에 또는 위에 뭐 at 이런 것들이겠지만 보통 시간에 대한 의미를 쓸 때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boundary가 있는 것은 in. 그죠? 특정한 요일 해가 뜨고 지는 것들은 on. 그죠? 정확한 시간대 at, 애매모호한 시간대 at. till과 by는 똑같이 계속이지만 by는 stop이 되는 동작의 완료가 될 때까지라는 뜻이고 till은 그죠? 동작이 계속이 되어지는 까지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있고 before는 전, 후 이건 아시죠? for는 동안이라는 뜻이지만 반드시 숫자가 나오셔야 되고 during은 동안이라는 뜻이지만 그죠? 어떤 acting이 그죠? 쭉 되고 있다는 뜻이고 through는 그죠? 뭔가 연결된 고리가 그죠? 새도록 그죠? 통하여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확인을 할 거냐면 네, 두 번째는 바로 장소의 전치사입니다. 자, 장소의 전치사도 대표적인 게 in, on, at이 있고요. 자, in일 때는 역시 똑같이 어떤 특정한 boundary를 얘기하는 거야. 특정한 boundary 안에 있으면 in, 밖에 있으면 out. on이라는 것도 접촉의 전치사입니다. 접촉. 그죠? 뭔가 이렇게 닿아 있으면 on, 떨어 있으면 off. 그리고 역시 at은요, 똑같아요. 특정한 지점, 특정한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는 애매모호한 거, 그죠? 애매모호함 얘기할 때 역시 as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in이라고 하는 아이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바운드리가 있는 장소예요. 보통 우리가 어릴 때는 뭐 넓은 장소는 in 쓰고 좁은 장소는 s 쓴다라는 것도 맞아요. 근데 조금 더 확장을 하면, 그죠? 우리가 보통 국가 같은 경우 in Korea라고 쓰죠. 그 이유는 한국이라고 하는 요 나라를 넘어가면 다른 범위값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경계가 있는 것들은 다 in이에요. 아시겠죠? 도시 같은 거 마찬가지. 그리고 on이라고 하는 이 장소라고 하는 건 뭔가 100% 다 있는 거야. 접촉하고 있을 때 on이라 쓰셔야 돼요. 그래서 my watch, 그죠? 내 시계는 어디에 있다? is on the desk라고 얘기를 하면, 그죠? 내 시계는 어디 있다? 책상에 있는 거예요. 굳이 위라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책상에 다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on이라는 개념으로 쓰시면 돼요. at은요, 그죠? 특정한 지점을 얘기할 때 at, 보통 비교적 좁은 장소를 얘기할 때도 at, 그죠? 얘는 굉장히 구체적인 뜻이에요. 하지만 애매모호한 걸 나타낼 때도 at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게 정확한 바운드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죠? 그때는 at 쓰시면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바운드리가 없다. 그러면 s 쓰시면 돼요. 확실한 바운드리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확실하게 큰 장소가 아니라, 그죠? 특정한 장소다라는 건 s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코리아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뭐 서울이라고 하는 아이 안에 뭐 특정한 공원 같은 거 있죠, 그죠? 네, 또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순서대로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아셔야 되는 장소라고 하는 아이 중에서 여러분 보실 때 up과 down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죠. up과 down은 그죠? 특정하게 움직임을 수반할 때 쓰는 거예요. 즉 동작이라는 아이를 봤을 때 위로 그리고 아래로 라는 뜻이 바로 up, down이에요. 그래서 the monkey ran up, 그죠? the monkey ran up a tree 라고 쓰시면 monkey는 ran up, 그죠? 위로 올라갔다, 동작이죠. they went down, 그죠? go down, 그죠? 동작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아이들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과 함께 어울려 씁니다. 그죠? 그래서 go up, 그 다음에 went down, go down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어쨌든 동작이라는 의미를 보다 더 확실하게 전개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장소라고 하는 아이를 쓸 때 여러분 또 쓸 수 있는 아이가 누구냐면 아까 in이 있었지만 into죠. 그죠? into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안으로 가는 역시 동작이고 out of라는 것도 반대말이죠.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똑같아요. they into, they라고 쓰시고 went into, 그죠? 안쪽으로 붙여서 들어갔다. 그죠?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그죠?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out of, 그죠? 방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할 때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 장소라고 할 때는 똑같은 게 between이 있죠. between도 있고 among도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어디 사이인데 반드시 기준이 되는 거가 뭐냐면 between은 보통 두 개의 전제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두 개의 전제. 하지만 among이라고 하는 건 그죠? 보통은 세 개 이상의 전제일 때를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y라고 하는 이 값이 a랑 b 사이에 있어요 라고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야? y is a랑 b 전제가 두 개죠. 이때는 뭐 쓰면 돼? between a and b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among은 여러분들 이렇게 전제가 세 개일 때 쓰는 거야. 세 개 이상일 때 a와 b 사이에 있죠. 그러면 y is among, 그죠? 똑같이 a and b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between인 그죠? 뭐뭐 사이에, among은 뭐뭐 가운데 이런 개념으로 한국말이 아니라 between은 전제가 두 개일 때 사이이고 among은 여러 개 있을 때 a, b 사이에 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죠. 역시 장소입니다. 자, 장소일 때 여러분들 뭐 또 쓸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자, before하고 똑같이 after, 그죠? after라고 하는 아이도 장소일 때 써요. 무슨 얘기냐면, before라고 하는 말은, 그죠? 당연히 누구누구 장소적으로 앞에 있을 때 쓰는 거고, after는 누구누구의, 그죠? 뒤를 쫓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 나는 뒤를 쫓아갔다라고 할 때도, 그죠?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자, 그는 standing, 그죠? 지금 서 있어요. 어디에? before her, 그죠? 그녀 앞에 서 있어요. 라고 할 때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는 뒤를 쫓아갔다라고 할 때도요. 그들 ran after, 그죠? 그들은 ran after her. 그녀를 뒤쫓아갔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소라고 할 때 behind라는 아이도 있죠. 그죠? 뭐뭐 뒤에, 그죠? 누구누구 뒤에라는 아이도 있고요. 자, 여덟 번째는 여러분들 뭐냐면, 그죠? by도 장소에, 뭐뭐 옆에 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long이라는 아이도, 그죠? 누구누구를 따라서, 그죠? 따라서 장소 쓸 수, 사람 쓸 수 있고, across는 여러분 무슨 뜻이죠? 누구누구를 가로질러, 그러면 건너. 그 다음에 through는 누구누구를 통하여, 그죠? 장소 같은 경우 걔를 가로질러 통하여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뭐, 그죠? around라는 단어도 있죠. 그죠? around는, 그죠? 돌아서, 그죠? 장소를, 특정한 장소를 돌아서, 그죠? The earth goes around sun, 그죠? 태양을 돕니다 할 때 역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ound라는 아이도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 주위에라는 뜻이고, 얘는 돌아서, 그죠? 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통 장소 쓸 때 to 쓰죠. 그죠? 보통 일반적인 장소, 뒤에 장소 들어오는 전치사, 어디에, 어디로, for는, 그죠? 보통 뒤쪽에 방향을 나타내는 아이가 들어옵니다. 그죠? leave for, 그죠? 또는 start for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toward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여러분, 누구누구를 향하여, 그죠? 쪽으로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from, 어디로부터 라고 하는 역시 장소의 아이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11번에 여러분들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above라는 아이가 있고 below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반드시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특정한 A라는 것 위에는 above가 되는 거고, A라는 것 아래에는 below가 되는 거야. 우리 아까 up과 down은 그냥 동작에 대한 위아래였지만 above와 below는 반드시 기준점에 대해서 위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역시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그냥 뭐 위쪽을 보다, 그죠? over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리고 아래쪽이라고 하는 뭐도 있어요? below라는 아이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below, over, 그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셔서, 네, 그냥 위쪽, 아래쪽, 그죠? 이건 특정한 지점 위에, 아래에,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네, 형태가 있는 전치사죠. 그래서 보통 시간이나, 그죠? 장소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이런 전치사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실제로 여러분 전치사는 굉장히 많아요. 전치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라는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차근차근 하면서 따라오셔야 이 기본적인 전치사라는 것이 해결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치사라고 하는 아이를 먼저 이 시간에는 기본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있고 또 정확한 의미는 뭐고 또는 어떤 구성을 갖는지를 먼저 기억하세요. 그래야 저랑 이제 요것들을 나중에 배우실 때, 네, 절이라고 하는 파트를 배우실 때 이런 것들을 저랑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들 이 전치사라고 하는 요 아이의 구조가 일단은 어떤 구조가 있다라는 것, 그죠? 이런 시간에 대한 아이의, 그죠? 또는 장소에 대한 아이가 있고 구문상으로는 그 아이가 전명구, 즉 부사의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문을 한번 우리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일단은 그 4번은 저랑 같이 네, 배웁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 명사절 파트가 들어가셔야 이해가 되는 거라서 네,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전사는 부사구가 된다라는 말 요거 하나 하이라이트 치고 갈까요? 네, 전명구는 부사구가 된다 이렇게. 자, 예문 한번 보죠, 여러분들. 보시면 I waited 대표적인 일형식 자동사죠. 그래서 뒤에 4 months outside the bank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명구로 다 끊어버리면 남아있는 문장은 완벽하게 문장 형식이죠. 그죠? 그리고 뒤쪽에 붙어있는 건 다 수식 어구라고요. 자, 일단 누굴 기다려요? 막스를 기다리죠. 어디서 기다려요? 그죠? 은행 밖에서. 아웃사이드는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전사가 생긴 거와 정확한 의미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We haven't seen Julie since last summer. since도 시간에 대한 전치사입니다. 뭐만 이래로. 그죠? 우리 시제별 때 배우셨죠? 그래서 since 뒤에는 언제나 뭐 그죠? 과거 시점이 들어온다고 배우셨네요. 그죠? 그래서 지난 여름 이래로부터 나는 줄리아를 못 봤어요. There was no lift. We had to walk up the stair. 라고 있죠. 보통 lift는 그죠? 영국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죠? 네, elevator라는 말은 영국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리프트가 없어요. We had to walk up the stair. 그죠? 똑같이 동작에 해당되는 위쪽으로. 그죠? 우리는 계단을 타고 올라갑시다. 이렇게. 에어 컨디셔너도 여러분들 영국은 못 알아듣습니다. 영국에는 그죠? 런던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깜짝 놀랍니다. 그죠? 네. 덥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네, 실제 한 여름 날씨 정도가 우리나라 한 그죠? 봄 날씨 정도 또는 가을 날씨 정도 얘기때가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더운 지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Max went into the bank and I waited outside 라 돼 있죠? 똑같아요. into the bank and outside 이렇게 들어오면 Max라고 하는 아이는 구문으로 따지면 주어 동사. 그럼 100% 다음 몇 형식이라는 얘기야? 1형식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Max는 은행으로 갔고, 그죠? 나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이렇게. outside도 전치사겠죠. 맞나요?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건 뭐냐면 전치사라고 하는 이 기능이 그죠? 부사라고 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왜? 전치사라면 뒤쪽에 뭐가 와야 되죠? 명사가 와야 되죠. 근데 명사가 왔나요? 안 왔죠. outside 뒤에. 그러면 이 아이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로 읽어버리시는 게 구문 독해할 때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하나의 구동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We saw Julie last summer. last summer도 시간 부사입니다. But we haven't seen her since. 그죠? 그때 이래로부터 못 봤다. 역시 이 아이도 부사 형태로 쓸 수 있죠. There was no lift. We had to walk it up. 그죠? 역시 얘도 부사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접속사라고 하는 것들은 곧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8번 보시죠. 자, 우리가 지금 그죠? last나 next나 this, that은 그죠? 시간 관련 명사구가 last나 this, next나 this 같은 경우는 보통 한정사 쓰인 경우에는 전사가 없어져요. 보통 I was busy in 그죠? 또는 we're living in Seoul tonight. 그 다음에 I will see this Friday 라고 되어 있죠. 원래 on 이렇게 붙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night 그죠? 근데 보통 last나 next나 this나 that 같은 아이가 있고 뒤쪽에 이렇게 명사가 붙고 요 앞에 그죠? 전치사가 온다면 이때 흔히 전치사는 없어져도 됩니다. 왜요? 어차피 전명구가 붙어서 하는 역할은 뭐야, 여러분들? 부사구를 만들기 위함이죠. 근데 last Friday 자체가 부사예요. 그죠?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똑같이 어떤 그죠? 지역을 나타내는 명사 같은 거 home, downtown, here, there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치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안 씁니다. 왜? 근데 이 자체를 부사로 인지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I had much difficult studying English. 그죠? 여기서 우리 배우셨죠? have difficult 뭐가 생겼다? in ing에서 in이 없어졌다. 기억나시죠? 그죠? had much fun swimming. wasn't busy in ing에서 in이 다 없어진 거. spend all the money. 그죠? 똑같이
이렇게 다 없어졌다고 배우셨죠, 그죠? 이렇게 연결을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는 아이는 그 쓰임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첫 번째, 아까처럼 특정한 전치사도 있고요. 특정한 전치사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죠? 어떤 전치사 구라고 해서 그죠? 단어와 단어가 이렇게 특별히 조합이 돼서 나타나는 전치사 형태도 있어요. 네, 그런 형태들도 우리는 전치사의 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두 낱말로 또는 세 개 이상의 낱말로 이루어진 형태들을 보통 우리는 전치사 구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아시는 것처럼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뭐 앞에라고 할 때 in front of 그죠?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요거 자체가 전치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뒤쪽에 이제 뭐가 들어오면 돼? 그죠? 명사라는 아이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 뒤에 뭐 들어오면 돼? 그죠? 동명사 들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명사 들어오시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여기다가 목적격 이렇게 쓰면 되고 이런 식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좀 암기를 해보자라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 자, 첫 번째, 그죠? 여러분들 그냥 쭉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차피 암기할 거라서 according to. 자, 뭐라고 기억하자? 일단 according to가 전치사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according to가 전치사니까 뒤쪽에 어떤 구조가 오는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뜻을 기억하시고 그죠? The custom changes according to time. 그죠? 이 문화라는 것들은 변하죠. 뭐에 따라? 그죠? 시간에 따라 변하죠. According to Bible, God made the world in 6 days. 그죠? 성경에 의하면, 그죠? 하나님은, 그죠?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according to as라는 아이 뒤에는 문장이 들어오는 걸 봐서는 이 아이는 전치사가 아니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실 접속사라는 아이로 배우실 거야. 네,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확인할 건 뭐다? according to와 according as는 다르다라는 것. 알겠죠? 뜻은 같겠지만 일단은 다르다라는 것. 네, 그렇게 구문으로 다르게 보시면 돼요. 자, 구문으로 뭐가 다르죠, 여러분들? according to는 뒤에 명사 형태가 오고 according as는 뒤에 뭐가 오고 문장이 오고 그죠? apart from, aside from 전치사입니다. 자, 무엇은 따로 또는 별도로 하더라도 자, 이건 뭐죠? apart from the question of an expense 경비에 대한 그죠? 질문은 따로 떼더라도 the project is impracticable 그죠? 이 프로젝트는 영 그죠? 효용성이 없어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자, several people were killed as a result of the accident 역시 as a result of는 전치사고 구문으로는 뒤에 명사가 오고 뜻은 뭐뭐의 결과로서 as for 그죠? 뭐뭐에 관해서 말하자면 as for me 그죠? 나에 관해서 말하자면 I will not improve the plan 그죠? 나는 그 계획을 그죠?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as to the about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네, 뭐뭐에 관하여 as regard 그 다음에 in regard to, within regard to 또는 in respect to, within respect to 이런 것들도 다 그죠? 구 형태인 전치사의 뜻이에요. He said nothing as to what he would do. 그죠? 그는 그가 한 것에 관해서 그 어떤 언급도 없었다. At the cost, at the expense of 무엇을 감내 또는 희생하여. He accomplished the task at the cost of his health. 그죠? 그러면 그는 그 임무를 달성했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뭐가 희생됐어요? 그의 건강을 해쳤죠. At the mercy of, 그죠? 무엇을 좌우되어. The ship wasn't drifting at the mercy of waves. 파도에 좌우대해서, 그죠? 떠다닌다는 얘기죠. 외우세요. At the mercy of는 여러분들. At the rate of, 그죠? 뭐뭐에 대한 속도로 비율로서. By means of, 그죠? By birth dint of는 무엇에 의하여. 그죠? 그 다음에 thoughts are expressed by means of words. 그죠? 단어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By way of, 그죠? 뭘 경유하여, 그죠? Contrary to, 뭐는 반대로 많이 나오죠? Contrary to expectations, 그의 기대와는 반대로.
He won the race. 그죠? 이렇게 승리했죠. 선거나 레이스 경주나. due to 많이 봤죠. 그죠? 뭐뭐 때문에 전치사입니다. on account of, owing to, because of. 그죠?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가 바로 이 because of죠. 뭐랑 비교하는 거? 그죠? 시험 영어에서 접속사인 because와 구분하는 거.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뭐야? 이거 다 전치사예요. 그럼 당연히 뒤에 다 무슨 구조가 떠야 돼? 명사 구조가 떠야 돼. 그죠? due to the fog. 그죠? 뭐 때문에? 안개 때문에. The bus was late. 그죠? 그 버스는 늦습니다. except for. 그죠? 무엇을 제외하고. for the purpose of. 무엇을 목적으로. with a view to ing가 같습니다. for the sake, for the good, for the benefit of. 무엇을 위하여. 이것도 역시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독해 파트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문이에요, 여러분들. He saved the money for the sake of his family. 그죠? 자, for want 또는 for lack of. 그죠? 무엇이 부족하여라는 뜻입니다. The company failed for wanting capital. 그죠? 자본이 부족하여서 실패했다. 이렇게. In accordance with 뭐와 관련하여, 일치하여, 따라서.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Event, schedule. 그죠? schedule. 그죠? In accordance with the lunar calendar. 음력과 일치하여서 그 이벤트는 예정되어 있고요. In addition to, 뭐뭐 이외에도, 그죠? Beside도 전치사입니다. In addition to that sum, he still owes me, 그죠? $70. 그죠? 그 총계에 따르면 외에도, 총계 이외에도, in addition to, 뭐뭐 이외에도, 그죠? $10가 있다. In answer, in response to, 뭐뭐의 응답으로, 뭐뭐에 대한 대답으로. They sent me a sample in answer to my request. 그죠? 내 응답에 대한 응답으로, 내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샘플을 보냈다. 그 다음에 on behalf of, in behalf of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대신하여. in behalf of는 무엇을 위하여, 그 다음에 on behalf of 대신하여. He has done his best in behalf of his company. 그죠?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In case of 뭐할 경우에, in event of 똑같습니다. In case는 fire, 그죠? 화재인 경우 put the red button, 그죠? 빨간 버튼을 누르세요. In contrast to, in contrast with, 그죠? In contrast to most critical opinions, I myself consider this simply superior to that, 그죠? In course, in process of, 뭐하는 과정 중에, in favor of, 그죠? 많이 나오죠?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찬성하여. In favor of, 그죠? I am in favor of the propositions. 그죠? 나는 뭘 위하여 또는 뭘 찬성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전치사입니다. 네. In honor of, 그죠? In proportion of, in search of, in spite of 이것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in terms of, 뭐뭐에 대한 관점에서 in the absence of, instead of 많이 봤죠? On the basis of 이것도 많이 나와요. Regardless of 뭐에 관계없이, 그죠? 뭐 하나도 뺄 게 없습니다. Thanks to 덕분에, up to 뭐할 때까지 책임이 있는 이런 의미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전치사라고 하는 아이가 어떤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특정인 전치사라고 하는 아이를 쓰는 이유는, 그죠? 동사라고 하는 아이 또는 명사라고 하는 아이가 이미 완벽한 문장의 세팅을 가지고 있는 역할인데 특정한 명사의 의미를 집어넣고 싶은 거야, 문장에다가. 그죠? 근데 완벽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역할은 이미 그 형태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강하기 위해서 전명구라고 하는 아이의 의미를 빌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배우신 대로 따지면 요거가 되겠죠. 보세요. 자, 문장의 형식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 문장의 형식. 자, 일형식은 여러분들 뭐였죠? 일형식은 주어 플러스, 그죠? 일형식 완전 자동사 stop period. 이형식은 주어 플러스,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 플러스 주격 보호 자리. 삼형식은 주어 플러스, 삼형식 완전 타동사 목적어 자리. 사형식은 주어 플러스, 사형식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의 형태의 구조. 5형식 주어 플러스 동사 구조,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구조 이렇게 들어왔죠. 근데 나는 여기다 이제 뭘 집어넣고 싶은 거야?
또 다른 형태의 명사를 집어넣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근데 자동사 뒤에 명사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뭐 달아놓자? 여기다 이렇게 전면구를 달면 돼. 그럼 전면구를 달면 문장이 이렇게 마침표가 여기로 이동이 되는 거고, 구문으로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부사가 되는 거야, 부사. 그래서 쌤이 언제나 부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깍두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깍두기.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깍두기 이렇게 쓰나요? 깍두기. 네. 모르겠다. 이거 그죠? 이거 제가 국어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네. 네. 모르겠어요. 깍두기 어떻게 쓰는지. 네. 그러면 깍두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우리 술래잡기, 그죠? 술래잡기를 해보면 술래잡기 할 때, 그죠? 7살 또는 6살 아이랑, 그죠? 그 다음에 한 13살 또는 12살 아이가 이렇게 놀면 이 아이들, 그죠? 안 치워주죠, 그죠? 네, 같이 안 놀죠. 근데 데리고 놀아야 되는 경우는, 그죠? 그런 아이들 우리가 깍두기라고 하잖아. 문법도에도 그런 아이가 있어, 구문에도. 어떤 거? 분명히 완벽한 형식이 들어왔는데 또 넣고 싶어, 명사의 의미를. 그러면 일단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전사로. 넣어주는 건 상관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넣어도 돼, 이런 식으로. 얘도 넣어도 돼요. 자, 명사를 수식해주면, 그죠? 얘는 형용사가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도 돼요. 그죠? 여기다 이렇게 넣어도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전면구라고 하는 아이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그죠? 그 외, 그죠? 깍두기처럼. 근데 여기는 동사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형식에는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여기 그냥 들어와도 얘는 그냥 형용사 구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있다고 해서 뭔가 형식이 바뀌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절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전사라는 아이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치사라고 하는 아이는, 그죠? 어떤 특징이 있다? 반드시 전사 뒤에는 뭐가 온다? 그죠? 명사 형태가 오고, 동명사가 오고, 그리고 대명사 형태에서 특별히 목적격이 와요. 그럼 일단은 더 있거든? 근데 이거는 나머지를 더 배우셔야 돼요. 자, 절대 뭐는 뭐다? 형용사는 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는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어에 해당되는 주격 대명사는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일단 올 수 없는 것부터 적을까? 완벽한 문장 구조는 들어올 수 없어요. 이렇게. 즉 동사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이건 못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놔 두세요. 대절이라는 게 있어요. 대 접속사라고 하는 아이를 아직 안 배웠지만 접속사 플러스 완벽한 1형식부터 5형식의 하나의 이 덩어리를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대절은 명사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명사절이라 불러요. 근데 왜 전사 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냐면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대절이라고 하는 요 아이는 명사절이라고 하는 아이의 기능을 할 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즉 목적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대절에서 이 대은 흔히 생략되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자, 전치사는 그 기능이 정확히 따지면 명사절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이 목적의 기능을 담당하지. 그렇다고 해서 대을 없애버리면 문장이 돼버리죠. 얘가 없어지면.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전치사 뒤에 대은 쓰지 않는 거예요. 일단 적어놔 놓으세요. 자, 전치사 뒤에 들어올 수 없는 거, 형용사 들어올 수 없고, 투부정사는 들어올 수 없지만 예외는 있다고 했어. 주격 대명사는 못 들어와요. 문장 못 들어와요. 대절 못 들어와요. 아시겠죠? 전치사 뒤에는 시간 부사 같은 것들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네. 그래서 부사라고 하는 아이들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일단 배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뭘 기억하자? 전치사라고 하는 아이의 소위 단어, 그죠? 어떤 아이가 전치사인지 또는 그 의미, 각각의 의미들, 그죠? 제가 여기다 말씀드렸죠, 그죠? 각각의 장소일 때, 시간일 때, 그죠? 각각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나누셔서 기억을 하셔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세 번째는, 그죠? 어떤 거? 전치사 구였죠, 특별히. 특별히 전치사 구가 가지고 있는 뜻, 그죠? 또는
형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랑하셔야 될 절사 파트였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네, 배워보시니까 확실히 좀 도움이 되시나요?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 김동준 영어학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저 편입 또는 공무원에서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법이라는 것들을 구문으로 배워놓으시면 스피킹과 라이팅이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런 구문이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셔서 되도록이면 문장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고 네,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